네, 안녕하십니까. 티콘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이분은 다 아시죠? 최근에 신문에 엄청나게 뜬 분이죠. 그러니까 스타일란다라는 사이트를 로레알이라는 회사에 7천억에 팔았다잖아요. 근데 7천억에 팔았다는 얘기도 있고 70%만 4천억에 팔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은 비주류잖아요. 여성이죠. 나이가 35살밖에 안 됐죠. 그리고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좋은 대학을 나오진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주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진짜 원하는 일을 해서 7천억의 사이트를 팔았다는 거예요. 다음에 보면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스타일란다라는 사이트는 사실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사이트였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에 여성 의류 사이트가 몇 개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네이버에다가 정식으로 등록된 여성 의류 사이트만 7,200개나 돼요. 근데 7,200개 중에서 어쨌든 탑이 됐고 탑이 되면서 7천억에 팔았다는데 세금을 다 내고 나면은 한 4천억 될까요? 4천억이면 한 달에 10억씩 쓰면은 20년 써야 되는 돈인가요? 뭐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분은 강철용 씨라는 분이세요. 나이가 38살이에요. 38살. 자, 38살인데 이분은 한국 동대문 옷을 중국에 팔아서 연간 2,500억 원 매출을 만들어요. 자기 브랜드가 아니란 말이죠. 조금 전에 스타일란다 김소희 대표께서도 자기 브랜드가 아니에요. 동대문 옷과 남대문 옷을 떼가지고 한국에 팔았던 거고, 강철용 대표는 한국 동대문 옷을 중국에다가 팔아서 2,500억 원 매출을 올려요. 그러니까 강철용 대표는 저하고도 친해요. 그래서 지금 회사가 상해에 있습니다. 중국 상해 가서 강철용 대표한테 연락하면은 잠깐 왔다 가세요 그래요. 상해 에이컨메이트라는 회사에 가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38살인데 조금 전에 스타일란다의 김소희 대표는 2005년도에 그냥 어머니가 하던 속옷 가게 제품을 그냥 자기 사이트 옥션에 팔다가 계속 잘 팔리니까 성공을 거둔 경우고, 또 이분도 달랑 500만 원 가지고 중국에 진출해서 2,500억을 매출을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는 주식회사 다옹이라는 회사예요. 이분은 나이가 42살입니다. 42살인데 한국 동대문 옷을 일본에 매년 1,000억 이상을 팔아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한국 동대문 옷을 김소희 대표는 국내에서 팔고, 강철용 대표는 중국에 팔고, 또 이분은 디올릭이라고 일본으로 치면은 일본 젊은 여성 2명 중에 1명이 디올릭을 알아요. 그리고 동경 신주쿠에 가면은 디올릭 매장이 있어요.
이분은 일본에다가 1,000억 이상을 팝니다. 한 장 더 넘겨서 보면은 이분은 또 좀 황당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택배 박스 아시죠? 우리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면은 택배 박스로 포장된 걸 받잖아요. 이 택배 박스를 일본에 팔아서 연간 100억 원 이상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그 인터넷 네티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창세기 12장 얘기입니다. 예, 저는 이분들이 한 거는 너는 너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것을 실천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구절을 제가 사업하면서 정말 좋아하게 됐는데, 약속한 땅이 아니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앞으로 약속할 그 땅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고, 이 말을 따라서 정말 모래알보다도 많은 자손을 낳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사업 처음 할 때 목사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계산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어쨌든 큰 방향만 잡고, 뚜렷한 방향만 잡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얘기했었던 강철용 대표나 이정호 대표나 디홀릭을 했었던 주다홍 대표들은 정말 익숙한 땅을 버리고 해외로 나가버린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엄청난 부를 만들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떨까요? 여러분에게도 김소희 대표 같은 기회가 올까요? 여러분은 지금 하셔서 정말 1,000억짜리 회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일을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진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40살에 처음 경제활동을 했어요. 경제활동을 하다가 정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사회단체 활동을 하다가 처음으로 경제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해외 직판을 했어요. 해외 직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해외로 진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해외에다가 물건을 팔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작년에 1,000만 불 수출의 탑까지 탔어요. 1,000만 불 수출의 탑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0억 매출이에요. 200억. 그러니까 555만 개 기업 중에서 8,900개만 도달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이라는 매출입니다. 이 매출을 올리고 나서 제가 우리나라 청년들이나 기업들에게 해외 직판을 하라는 전도사 노릇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는 기회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김소희 씨 같은, 스타일란드의 김소희 대표 같은 스타가 나오기는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경만 넘으면 정말 기회가 너무나 많이 열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옥션도 있고 지마켓도 있고 11번가도 있고 쿠팡도 있고 위메프도 있고 티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종합몰 중에 일본 판매자를 본 적이 있으세요?
일본 판매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옥션 G마켓 11번가에 미국 판매자는 있습니까? 미국 판매자도 없어요. 정말 신기한 것은 이미 국경이 없어진 것 같은 이 세계에 판매자는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국내에서 패션 쇼핑몰 운영하는 사람들은 8,200명이나 되는데 여성 의류 패션 몰만 8,200개가 활동하는데 그 8,200개 중에서 해외 손님을 위해서, 해외 고객을 위해서 사이트를 열고 운영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땐 100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장사를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일본 판매자가 동남아시아에 전혀 나가지고 있지 못해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진 인화라는 그 검색을 하면은 거의 160개 사이트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60개 사이트 중에서 해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저는 우리 한국 기업들과 한국 청년들에게 정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인터넷 서비스는 일단 한국을 테스트 마켓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성공하면은 전 세계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경쟁이 하도 치열하다가 보니까 스스로 해외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나마 다른 나라 고객을 겨냥해서 사이트를 열고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극히 드문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해외 소비자를 겨냥해서 사이트를 열고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 생기고 있었던 거고 그 사례들이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정호 대표나 강철용 씨나 디홀릭이나 이런 분들은 국내 경쟁을 피해서 해외로 나간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또 저도 또 한국 기업도 바다 저쪽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블루오션이라는 말을 국경을 넘으면 푸른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국경을 넘으면 정말 기회의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국내라는 땅을 버리고 실제로 해외로 진출해서 성공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국내는 편안한 곳이죠.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그렇지만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평안함을 버린다는 것이고요. 익숙한 것과 결별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 데는 먹을 게 진짜 없잖아요. 그렇지만 남들이 가지 않은 그곳에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울타리를 빨리 벗었으면 좋겠어요. 도전하고 모험하는 젊었을 때 그런 도전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겠더라고요. 70억 인구를 겨냥해서 여러분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하더라도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성공해서 직장을 만들어주자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닐까.